네, 존 레넌 이미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저랑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종양이 발견돼서 며칠 전에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마취 끝나는데도 기운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렇게 축 처져갖고 잘 못 걷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서 기운을 좀 차리긴 했는데 제가 특별히 보양식으로 그 닭도 삶아서 주고 또 저랑 고양이도 덕분에 몸보신 하기도 했는데 네, 셋이서 먹었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집에 참 반려견이 이렇게 아파도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 분위기가 얼마나 또 이렇게 침울해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 산책 같이 다녀온 후에 뭐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함께 걷는 이 아침 평범한 길, 이 일상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이겠죠. 가족이나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 일상이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상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이 오면은 함께했던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침에 길을 걷는 것 정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저에겐 얼마나 이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이 대견하고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또 이쁘더라고요. 함께하는 작은 일, 반복되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하면서 또 그 일상을 그 아주 평범한 일상을 조금 더 오래 하고 싶다 이런 욕심도 내봤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13살이에요 지금. 제가 봄 타는 건가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면은 목줄을 막 엄청 당겨가면서 이 친구가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느릿느릿 걷고 계단이나 언덕도 힘겹게 오르고 뒷모습 보면 마음이 참 그렇네요. 함께하는 이 평범한 하루가 건강하게 더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오프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혹은 가볍게 산책을 하고 이 고마운 일상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하는 1시간 30분 꽉 채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Top of the World.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몇 년 전 내 인생 명작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작품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기억나시나요? 이 책의 저자였죠. 김수현 작가의 신작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아주 자신만만했었던 작가 김수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기도 했고 또 새로 시작했던 연애를 했었네요. 연애 역시 자신의 실체를 그 아주 속 좁은 실체를 마주보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을 실감하게 되고 이 작가는 김수현 작가는 지난번 명작에서도 다루었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 고민하던 차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뭐든지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꾸미고 포장하고 그런데 그 모든 관계의 종착역은 후회와 탈진이다. 네, 이걸 깨달은 저자는요. 이번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 책을 살면서 고민했던 그 다음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담긴 책입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열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서 애쓴다는 표현은요, 노력한다는 표현이랑은 좀 다르고요. 노력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애쓴다는 거는 뭔가 우리말로 억지로 꾸미려 한다, 이런 어감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아줘도 모자란 이럴 때 이렇게 자꾸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팔까, 못된 말을 할까, 자꾸 나쁜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을 왜 쏟아낼까? 또 반대로 정작 단호해야 될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못할까? 네. 정확한 표현으로 나를 지키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는 나를 세우지 않고 항상 다정함을 유지할 때 때로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네. 말은 어렵지 않지만 또 행동하기에는 또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겠죠. 이런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고민들,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갈등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한데, 현실적인 책이고 뭐랄까요, 제가 아침마다 이 책을 봤어요. 근데 한 30분 정도? 근데 정말로 독서가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데, 이게 뻔한 얘기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 사실 저도 이런 류의 책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특별히 뉴욕에 사시는 청취자분께서 우리 그 소영빈 씨가 기증을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정말로 이제 오늘 1시간 반 동안 함께하게 될 책인데, 제가 원문 그대로 제가 느꼈던 감정,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퀸이 부릅니다. Love of My Life. 나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을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이런 좋은 것들에는 사진 찍기가 참 적합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 못했고,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그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네, 이 소주제로 시작된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의 첫 페이지에 나온 부분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SNS에 인증되지 않죠. 보이는 사진과 보이는 모습에 열중하느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공허한지 느끼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골마있는 우리 마음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맛집 가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요. 사실 맛이 이 사진만큼 별로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먹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최고의 사진을 남긴 최악의 음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다던 저자의 말처럼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는 그런 것이 맛있는 음식 인증샷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의 명작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협찬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150가에 있는 노벨 회계법인 차우준 회계사님이 계시는 노벨 회계법인에서 저희 내 인생의 명작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지금 PPP 융자금 받으신 분들 혹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벨 회계법인에서 탕감이 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150가에 있고요. 노벨 회계법인입니다. 검색해서 전화하시고 한번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르는 Let Me Be There 함께 듣고 오시죠. 얼마 전에 친구와 영화를 보았다. 기대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게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인터넷 반응을 보니까 열의 8명은 호평이었지만 나머지 둘은 악평이었다. 나는 정말로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에 악평이 도무지 공감이 되지 않았다. 아니, 혹시 경쟁 영화에 알바를 푼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지루해서 중간에 극장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서 리뷰를 찾아보니 이번에도 열의 8은 호평이었고 나머지 둘은 악평이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고 어느 정도의 부정적 평가는 기본값으로 존재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싶다는 바람을 품지만 아무리 좋은 영화도 아무리 좋은 식당도 아무리 좋은 음악도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그 사실이 나의 존재를 훼손할 수는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처 주는 목소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게 그들의 애정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다. 불가능한 것을 소망한다면 강박증만 남을 뿐이다.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6시가 됐네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입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은 노벨 회계법인 플러싱 노던 150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벨 회계법인에서 협찬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요, 노벨 회계법인 통해서 PPP 융자금 받으시고 또 받으셨던 분들 2차 한번 해보시고, 또 못 받으신 분들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탕감될 때까지 도와드립니다. 노벨 회계법인 그 구글로 서치해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본문 내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는) 20대를 황금기라 하고, 40대는 30대를 어리다고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고 하고,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똑같은 반복되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서 조바심이 날지도 모른다.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큰 꿈을 품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아닐까? 이 나이에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곧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길 바란다. 나이랑 상관없이. 네, 조바심 내지 않기라는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제 나이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뀌었을 때, 지금 이렇게 과거 되돌아보면은 뭐랄까요, 참 30대가 참 어렵구나, 팔팔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도 30대가 끝났을 때, 이제 40살이 됐을 때 내 청춘은 끝났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또 50대, 60대 분들 볼 땐 40대가 한창 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뉴욕이랑 뉴저지에서 성인 영어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50인데 영어 공부하기 늦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내 나이가 60인데 이 나이에 배우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또 문의가 옵니다. 또 제가 은퇴하고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다들 자신의 나이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하는 길 늦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 노래방 가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 있죠. 제가 음칠해서 부르지 못하겠고요. 우렁차게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현실로 돌아와서는요, 이 나이에 뭘, 이 말을 연발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나이는 그저 나보다 어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나이입니다. 70에게는 60이 나이도 어린 게 앉아서 막 이런 얘기 하죠. 또 많은 나이는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많은 나이예요.
15살에게 23살은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던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일 수 있고요. 33살에게 23살은 정말 어린아이 꼬맹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 무엇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살면서 그 많은 제약 중에 유일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나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과 공부를 하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와는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고 나누고 즐기는데 나이는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자의 이야기 첨언을 해봤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Cleanser, Be Your Light. 영재 발군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5학년 문제도 척척 푸는 6살 아이가 나왔다. 그 6살 때 유치원 하나밖에 없던 주방놀이 세트를 차지하는 게 나의 최대 로망이었던 나의 기억과는 다르게 이 똑똑한 아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제집을 풀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하자 가끔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답을 틀리기라도 하면 아이는 지나치게 힘들어하며 장롱 안에 숨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가 아이에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더 대단한 걸 해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실 문제집 풀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엄마가 실망한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6살인데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도 되는 걸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마는 가혹한 문제집 노동을 강요하는 악당 같다. 그런데 엄마는 강요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자발적으로 문제집을 풀었다. 그래서 의아해하니 노규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언어에 민감하고 영민한 아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서 심중을 읽었다. 정답을 맞힐 때는 칭찬을 받았고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으나 마치지 못했을 때 칭찬의 부재는 부모의 실망이라 예상했고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자신의 도식을 강화해갔다. 이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을 품게 해서 아이를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추측은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고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 설령 부모가 정답만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기대는 아이가 감당할 숙제가 아닌 부모가 해결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아이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혹은 요구했을지라도 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에 묶여 아이가 두려워하는 기쁨과 호기심을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맞바꿨다. 이건 정말 비극 아닌가? 어린 시절 생겨난 이런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란다면 더 큰 비극이 초래된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오랜 오해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을 올가맨다. 물론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 된다. 어쩌면 당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망이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만큼 때론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구도 당신의 최선에 실망할 자격은 없다. 처음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터키의 작은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다. 날씨도 좋은 데다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러면서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을 깨달았다. 설상가상으로 날까지 어둑어둑해져 한참 길을 헤매다 7시간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때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길을 오르는데 낮에 즐거웠던 기억은 전부 사라지고 머릿속엔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엉덩이가 아파서 3일을 더 고생해야만 했다. 그 뒤로 내가 세운 여행의 철칙은 지금 당장 너무 즐겁고 조금 더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시간과 힘을 남겨두는 것이다. 지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어야 좋았던 순간을 망치지 않는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잠깐 만날 사람이라면 전력을 다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선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지치는 걸 외면한 채 무리하면 어느 순간 좋았던 순간마저 잊게 되고 축 처진 마음에는 관계에 대한 허무감과 미움이 들어선다.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가 쉽듯이 관계에 힘을 너무 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올 힘을 남겨두자. 그래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뭐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다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이 책에 적어보자면 나이 차도 많고 동생이 게다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엔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했다. 왜냐면 나는 꼭 무언가 주고 나서 고맙지? 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보기 겨워 하는 말이 이런 걸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고맙지 라는 그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고 그게 동생에게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린 때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안 돼. 이런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다 붙게 마련이다.
물론 희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핸드폰에 따라붙는 수많은 약정 계약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이 조건이 붙은 선심은 나중에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당장 멈춰야 한다. 나는 관계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고,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 듣게 된 노래에 눈물 날 만큼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은 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늘 좋아하는 노래가 존재하듯이 곁에 머무는 이들은 변하겠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 늘 변하지만 멀리서 보면 늘 그대로다. 그러니 관계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현 작가 에세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문 내용 집중해서 오래 읽어 드린 적이 있나 싶어요. 글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불 있죠, 이불. 이불을 계속 착착 이렇게 올리는 서랍처럼 이렇게 아주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협찬해 주시는,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주 읽게 되는데, 노벨 회계법인 플러싱 150가에 있거든요. 노벨 회계법인에서 내 인생의 명작 협찬해 주고 있으니까요. 뭐 회계에 관련된 상담이나 또 PPP 또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벨 회계법인 150가 플러싱 한양마트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유학생으로 오래전 처음 미국에 왔었기 때문에 학부 시절 또 대학원 시절 함께 공부했던, 또 밥을 먹고 밤새 뭐 토론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렇게 정을 나눴던 유학생 친구들이 어느 순간 다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적응하면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뭐 미시간이나 시카고 이런 곳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정말 이들과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유학생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안정되지 않은 신분, 환경, 언어, 뭐 아무튼 혼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친구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갈 때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우울증도 오고 좀 많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이제 하도 많이 가니까 조금 굳은 살이 막히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느껴보는 감정, 저자의 본문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 늘 변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관계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다면 너무 슬퍼하거나 뭐 헤어질까봐 미리 겁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뭐 나무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모습이 변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이 늘 흐르지만 여전히 강인 것처럼 저자의 말대로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오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루엘 Say It Over.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나에게도 늘 노동과 고통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했고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내버린 그런 관계들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에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 한다. 이렇게 한 마리의 비둘기같이 살다 보니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다. 가십거리에 몰려다닐 필요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이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뉴스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말로 다 못할 끔찍한 흉악범들을 생각하면 가끔 속보이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무리한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나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삶에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들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움으로 내 고운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나의 마음에겐 평화를. 일일 드라마의 흔한 레퍼토리는 착하고 씩씩한 호감형 여주인공과 탐욕스럽고 뻔뻔하며 거짓말 만렙의 악녀의 대결이다. 악녀는 온갖 거짓말과 폐악질로 진상을 부리는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던 주인공은 또다시 악녀를 용서하며 기회를 주곤 한다. 과연 재벌 3세를 만날 리 없고 잃어버렸던 부잣집 친부모도 없는 현실의 캔디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는 호혜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 사람마다 상대에게 주거나 받으려는 양의 차이가 있는데, 저자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했고,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을 매초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기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성향을. 연구에 따르면 성공 사다리의 맨 아래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건 기버다. 남을 돕다가 정작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해 생산성이 낮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져 이용당하는데, 테이커에 비해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도 2배나 더 높다고 한다. 다 퍼주다가 이렇게 망하는 거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장 성공한 이들 역시 기버라는 거였다. 기버는 좋은 평판과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공을 극대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기버의 성공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에는 지속성이 있었다. 그럼 성공한 호인형 기버는 어떤 게 달랐을까? 그건 바로 테이커를 상종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걸 잊지 않는 것이었다. 호구형 기버는 자신을 돌보는 걸 하지 않았고 상대가 테이커라고 할지라도 관계를 지속하며 자기를 에너지를 소진시켰다. 반면에 호인형 기버는 누구에게나 먼저 선의와 호의를 베풀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받기만 원하는 테이커와는 거리를 둔다. 그렇게 되면 매처와 기버만 남게 되니 이 안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상생할 기회도 많아진다. 사람들은 종종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볼 거라 걱정하지만 베푸는 행위 자체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착하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착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다. 물론 누군가를 성급하게 테이커로 확정해서는 안 되고 상호 관계의 입출금을 시시각각 분석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착취적인 관계를 지속하다 역시 착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사는 디즈니 월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당들이 넘쳐나는 고담 시티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나친 경계심도 분별 없는 이타심도 아니라 세상의 양면을 함께 바라보는 힘이자 테이커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일 뿐이다. 내가 가진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착취적인 관계가 지속된다면 일정한 거리를 두자. 기꺼이 당신을 만난 것을 행운이게 하라. 단 그럴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법정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김수현 작가의 신작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이었습니다. 노벨 회계 법인에서 저희 내 인생의 명작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요, PPP 융자금 받으시고 노벨 회계 법인에서 탕감될 때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 150가 한양마트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세금 보고 하셔야 되는 시즌이 오셨잖아요. 꼭 연락하셔가지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벨 회계법인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작가의 신작 에세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방송했는데 정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이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 지금까지 저는 김하준이었습니다.